안녕하세요. 시를 쓰고 소설을 쓰는 한유나입니다. 8편의 소설을 쓰고 또 책을 묶고 난 다음에 여행을 다녀왔고요. 또 최근에는 좀 가슴 아픈 이별을 해가지고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작품을 써야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작품을 썼고 어제 마침 막 탈고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작품은 뭘 쓸까 생각하고 있어서 아마 계속 쓰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SF 위주의 8개의 단편소설이 모인 소설집이고요. 시기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때에 쓰여진 작품이에요. 예를 들면은 바닷가의 모리유 같은 것은 제가 처음으로 쓴 SF 단편소설이고, 로기 같은 경우는 책이 완성되기 한 달 전에 썼을 정도로 되게 가까운 시일 내에 썼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우주라던가 그런 곳이 배경인 곳들을 위주로 한 소설들이 묶여있는 소설집입니다. 지금 여기가 아닌 곳에서 지금 우리들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되게 과학적인 구체적인 상상력을 자극하는 장르라기보다는 저에게는 무한한 상상력을 열어주는 장르로서 SF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SF랑 판타지랑 경계가 뭘까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좀 자연스럽게 청소년 소설이랑도 연결이 돼서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시는 굉장히 내밀하고 개인적인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직접적으로 말하는 장르고요. 소설은 오히려 그 반대예요. 그래서 되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를 풀어서 에둘러서 말한다는 느낌? 그리고 시는 저를 문학을 처음 시작하게 한 장르라면 소설은 계속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장르로서 지금은 좀 소설에 힘이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다 너무 애정이 가는데 그래도 저를 가장 닮은 캐릭터를 좀 꼽을 것 같아요. 그게 외계인이 냉장고를 여는 법에서 스스로 외계인으로 정체화한 듯한 아이가 나오는데, 그 아이가 굉장히 저를 닮았어요. 그 소설에 나오는 일기 같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실제로 제가 쓴 일기에서 거의 고치지 않은 것들이고, 저는 그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아이고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관점에서 쓴 소설이라 사실 SF라고는 생각하지 않은 소설이었는데, 남들 눈에 외계인으로 보이는 아이가 세상에서도 그렇게 SF 속 인물처럼 되게 멀게 느껴지겠지만 실제로는 되게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인물로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종이나 성별이나 나이가 드러나는 인물 이름을 잘 쓰지 않으려고 하고요. 인물을 상상할 때는 좀 구체적인 외모를 상상하려고 해요. 다른 작가님들 같은 경우는 내면이라던가 어떤 동기에서 출발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야기가 있고 인물이 있어서 그 인물의 이미지를 찾아보고 내가 상상한 인물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것 같아 하는 데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진이나 이미지를 보면 떠오르는 이름이 바로 있을 때도 있고, 이야기를 쓰다 보면은 이름이 떠오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딸랑이 인형이 그 아기와 놀아주기 위해서 있는 장난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라는 존재가 떠올랐고 임신한 여성이 떠올랐어요. 그렇게 떠오르고 나니까 공생이라는 단어로 바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져서 엄마가 낳으니까 되게 일방적으로 만들어지는 관계 같지만 사실 엄마와 아이의 생명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장 가까운 공생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공생에서 그러면 기생이 또 어떻게 다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타봇이라고 인간의 몸에 기생해서 살아가는 외계인, 하지만 좀 따뜻하고 귀여운 외계인을 만들어내게 됐어요. 그 외계인을 소설 속에서 만나보시면 이 외계인이 진짜 외계인일까? 이게 모성애를 뜻하는 건 아닐까?
뭐 이렇게 상징적으로도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unconditional, 무조건적인 이라는 단어를 좀 몇 년째 좋아하고 있는데, 특별히는 unconditional love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컨디션, 조건이 없다, unconditional. 그래서 저는 좀 그거에 대해서 평소에 많이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아닌 이상, 혹은 엄마가 아이를 향할 때에도 과연 무조건적일 수 있을까? 친구나 애인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은데, 저는 최소한 그런 식의 사랑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친구나 가족이든 동물에 대한 사랑이든 우주나 생명 같은 어떤 되게 본질적인 것에 대한 사랑이든 무조건적인 사랑에 가까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게 또 제 삶의 가치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릴 때 그림자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한낮에 되게 짧은 그림자도 좋아했고, 밤에 가로등 밑에서 길어지는 그림자도 너무 좋아했고, 그래서 저한텐 그림자가 늘 재미있는 존재였는데, 어른이 돼갈수록 어떤 사람에게서 그림자가 보인다라는 식의 표현이라던가 뭔가 그림자가 어둡고 안 좋은 쪽으로만 쓰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저한테서도 그런 그림자가 보인다는 게 너무 싫었고, 상처가 드러나서 싫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의 어두운 면을 보여준다는 게 싫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림자라는 건 어떤 것이 존재할 때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으면 그림자가 생길 수 없으니까 이게 존재 증명일 수 있겠구나 싶었고, 이 소설을 완성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강아지의 그림자가 없어졌네 라는 재밌는 상상에서 시작했지만, 트라우마를 생각하고 그림자를 떠올린 게 아닐까? 트라우마도 저 사람은 좀 어두워 보여, 상처가 있는 것 같아 보여 라고 드러날 때 뭔가 안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시간과 역경을 거쳐서 살아남았다는 반증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에서 그림자가 사라지고 다시 돌아오고의 유무보다는 그림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나이 드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성숙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고, 멋질 수 있을 것 같았고, 덜 아플 것 같았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이를 먹을수록 덜 아플 것 같아서 빨리 나이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30대인데 30대가 돼서 보니까 10대 때는 10대에 되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고, 20대 때는 또 20대 때의 고통이 있고, 30대 때에는 또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처를 받게 되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나이를 의식하기보다는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혼자의 시간을 오히려 더 많이 보내서 나를 잘 알아가고 나를 더 사랑할 때 관계가 건강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더 강조해서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이에요. 지금 청소년 SF 소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소설은 완성되어 있는 상태인데 출판사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고, 스포일러를 하자면 지구공동설이라는 설을 가지고 만든 세계이고, 바다가 배경이라서 되게 바다바다한 소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넥서스랑 두 번째 장편을 준비하고 있고, 그것도 SF라서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업도 재밌을 것 같지만 결과물이 제가 여태까지 써왔던 정적인 SF보다는 좀 밝고 재밌는 SF가 되지 않을까 더 열심히 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내년쯤에 나올 수 있는 책으로 되게 어린 소년, 소녀들이 우주를 모험하는 이야기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다들 오늘을 살아내시느라 너무 수고하셨고 저를 이렇게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